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외래 진료 중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1. 환자의 이름을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2. 환자의 등록번호를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3. 환자에게 진단명을 말하게 하여 맞는지 확인한다. 4. 보호자에게 환자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맞는지 확인한다. 5. 환자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게 하고 환자 리스트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이 확실하죠? 환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랑 대조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 이름 불렀을 때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한 명 화장실 가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등록번호 환자가 못 외우죠? 환자에게 진단명을 말하게 하지는 않죠? 보호자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말해야 돼요. 의사의 동의 없이 환자 본인의 결정으로 퇴원하는 것은 1. 가퇴원, 2. 자의퇴원, 3. 정규퇴원, 4. 사망퇴원, 5. 강제퇴원. 정답은요? 자의 퇴원입니다. 우리가 자의 2번은 봤지만요. 환자 본인이 결정해서 퇴원하는 거 자의 퇴원이래요. 의사 동의 없이도 퇴원할 수가 있다. 나 돈 없어서 퇴원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나 더 이상 연명치료 안 할게요. 하고 퇴원할 수가 있겠죠. 자의 2번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요. 저 퇴원하겠어요 하면은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또 2개월마다 퇴원할 건지 의사를 물어본다. 의료법규 기억하시죠? 관장할 때 간호보조 활동은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힌다. 2.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5.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정답은요? 2번. 관장은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배꼽 방향으로 삽입해야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힌다. 왼쪽으로 눕힙니다. 그래서 관장 자세 좌측 심스 위에요.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릴렉스하고 있어야 해요. 4번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공기는 주입하지 않는다. 배에 가스 차니까. 5. 관장에게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적어도 10분은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관장시 좌측 심스체위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장 자세예요. 성인은 1000cc를 10에서 15분 동안 집어넣는다는 거. 성인 환자의 배출 관장은요. 관장이 끝나도 적어도 10분 동안은 참았다가 배변하게 한다입니다. 10분은 참아야 돼요.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다.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수영, 걷기, 조깅이 포함되는 것은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1. 수동운동, 2. 등척성운동, 3. 무산소운동, 4. 등장성운동, 5. 보조적 능동운동. 정답은요? 등장성운동이죠. 이 장자가 힘장자입니다. 력이 이게 힘력자잖아요.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근육의 길이가 변화한다. 등장성운동이에요. 수영, 막 팔, 다리를 푸카푸카 해야 되죠. 걷기, 조깅, 관절이 움직여요. 등척성 운동은요. 등척, 같을 등, 길이척. 길이가 똑같은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걷기는요. 등척성 운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은 거예요. 걷기나 조깅은 관절을 쓰기 때문에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등장성 운동입니다. 단 골다공증 환자가 등척성 운동이 좋은 거고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은 겁니다. 걷기가 좋은 이유는 관절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체중을 부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다. 수영도 등장성 운동이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이에요.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 등장성 운동이에요. 수영, 달리기, 걷기, 조깅이요. 등척성 운동 같을 등 길이척, 길이가 같다, 움직이지 않는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벽밀기 같은 거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1. 낙상 방지, 2. 질식 방지, 3. 배회 방지, 4. 튜브 제거 방지, 5. 혈액순환 촉진. 정답은요? 4번 튜브 제거 방지예요. 혼돈 환자 정신이 없는 거죠? 장갑 보호대 안 착용하면은요, IV 놓고 있는 거 콧줄 계속 잡아 당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갑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보호대 적용 원칙. 신체 보호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돼요.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만 사용해야 되고요. 2시간마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구축도 와요. 욕창만 오는 게 아닙니다. 2시간마다 30분 동안 풀어주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한다. 현실이 좀 열악하죠. 많은 환자를 돌봐야 되니까.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다. 틀려요. 침상 틀에 묶어줍니다. 난간은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틀려요.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통 의식이 없거나 치매 말기이거나 의식이 혼돈 이런 환자들이 사실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보호자 동의를 현실에서는 얻지를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한다. 손목이나 발목, 뼈가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댄다. 왜? 찰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욕창 생길 수가 있어요. 살이 쓸리면요. 장갑 보호대, 성인은 장갑 보호대 쓰고요. 애기들은요. 팔꿈치 보호대. 주관절 보호대로 팔을 쭉 펴서 보호대를 씁니다.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가 피부 긁지 않도록 하는 거 장갑 보호대 또는 혼돈 환자 튜브 제거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 보호대를 쓴다라는 거.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소독 문제 꼭 한 문제씩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소독이래요. 멸균이 아니라 소독이래요. 1. 체온계 2. 청진기 3. 후두 경날 4. 대변기 5. 심전도 기계. 정답 뭘까요? 3번 후두 경날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 체온계, 청진기, 대변기, 심전도 이거 우리 몸 그냥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살갗 위에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소독만 하면 되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다. 후두 경날, 후두에 넣는 거울, 후두 검사에 넣는 거울이죠. 좀 입안에 들어가니까 소독이 좀 높은 수준이면 좋겠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2020년 제가 시험 봤던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후두 경날? 이게 뭔 소리야? 학생들이 좀 멘붕에 빠졌었는데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고시는요.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소한 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멘탈 나가가지고 다 틀리지 마시고 찍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보기를 보고요.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알고 100문제를 다 풀겠다, 105문제를 다 풀겠다. 이거는 여러분의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고위험기구 딱 봐도 고위험, 무균해야 된다, 멸균해야 된다.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 수술하고 막 개복 수술했어. 이러면은 사람 몸에 그 균 들어가면은 폐혈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균해라. 굵게만 가세요. 어떤 게 있을까? 수술기구 있겠죠. 그리고 요로 카테타, 요로 가면 되지 않게 외과적 무균술 해야 된다. 완전히 무균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 편하게 들어보세요. 뭐 자궁 경부 큐렛. 왜냐면은 그 큐렛에 세균 묻어 있으면은 자궁 안으로 깊숙이 균 들어가잖아요. 몸을 뚫고 들어가는 위험한 수술 같은 거는 멸균해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고위험 기구입니다. 준위험 기구, 후두 경날 입 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뭐 식도 검사하는 거, 내시경류, 카테터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기관지 내시경, 대장 내시경. 요런 것들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든지 멸균을 해라 이거고요. 비위험 기구 위험하지 않대요. 대소변기, 혈압 측정기, 청진기, 심전도기 이 몸 그냥 위에서 혈압기 솔직히 집에 있는데 저 한 번도 안 닦았어요. 병원에서는 사실 양심 있으면 알코올 솜으로라도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도 사람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게 비위험기구예요. 고위험기구,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그 균의 씨앗이죠. 이런 미생물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멸균 상태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멸균을 계속 처리를 해라. 고압증기 멸균에 넣을 수 있잖아요. 준위험기구, 중간 정도로 위험하다.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해도 좋다. 비위험기구, 그냥 소독 정도만 해라. 주기적으로 소독해라. 이겁니다. 요즘에 소독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한번 짚어드려봤어요. 요런 이론이 다 비법서에 넣어져 있습니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의식이 없다. 입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1. 보기 2. 치기 3. 수룡이 4. 배횡아위 5. 트렌텔렌버그 체위. 정답은요? 2번 치기. 무의식 환자니까 앉혀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개만 옆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이 있으면은 상체를 올려주면 좋은데요. 그쵸? 보기는 엎드린 자세. 수룡이 뭔지 아시죠? 월경통 완화 자세. 배횡아위, 회음부 간호 자세, 무릎만 올리는 거. 트렌델렌버그 체위, 다리를 올려준다. 쇼크 자세. 등 마사지 방법은 1.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린 자세죠. 2. 윤활제는 차가운 상태로 사용한다. 3. 피부가 건조하면 알코올로 마사지한다. 4. 혈전성 정맥염 환자는 15분 이내로 마사지한다. 5. 피부에 발적이 있는 뼈 돌출 부위는 반복하여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1번.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려 있어야 등 마사지 맞죠? 윤활제 차갑게 하면 안 되죠? 약간 미지근하게 체온 정도 실온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건조하면 알코올 마사지 더 한대요. 정맥염 환자 마사지하지 않는다. 발적 있다. 더 안 한다. 마사지 안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한 것은 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한 말기 후두암 환자가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람직한 간호조무사의 반응은 1. 조금 우울해지시니까 다른 얘기 할까요? 2. 이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3.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4.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5.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가실 수 있겠어요? 의사소통 문제죠? 정답 4번입니다.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구나. 이거 뭐예요? 반영이죠. 그 환자가 한 말,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시 표현하는 것, 반영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문제 한 문제 꼭 나오죠. 반영,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시 표현하는 것. 침묵, 가만히 있죠?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계속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의 생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수용,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경청,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들어준다. 이런 문제 있어요.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환자가 이랬어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너무 아프시구나. 화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랬을 때는요. 어떤 부분이 이해하실 수 없으실까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 어렵다, 어려울 난, 들을 청, 귀가 안 들리는 거죠? 1.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말한다. 3.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린다. 4.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을 낮게 조절한다. 5.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5번 바디 랭귀지 써야겠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귀가 안 들리는데 긴 문장 어려워요. 좀 정확하고 짧은 문장이 좋죠. 또 입은 크게 벌려야 돼요. 입 모양을 또박또박하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면 안 되죠.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크게, 입력은 크게 해야 되고요. 출력은 낮게 해야 됩니다. 입력을 크게 해야 그 사람 그 보청기가 더 커지나 봐요, 소리가. 난청.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는 것도 괜찮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면서 얘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 이렇게 전달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또 보청기 입력은 크게, 검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대변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검사실로 보낸다. 2. 요추천자 후 4시간 동안 자위를 취해준다. 3. 정맥으로 채취한 혈액 검사물은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4. 객담 검사 시 객담은 늦은 저녁에 받도록 한다. 5. 복수 천자 시행 전에 배설 도뇨를 금지한다. 정답은요? 3번. 정맥으로 채취한 혈액 검사물은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이게 가장 적합하죠. 검사하면은요, 즉시 보낸다. 지연되면 냉장 보관한다. 이거잖아요. 1. 대변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검사실로 보낸다? 그냥 바로 보내면 되죠. 지연되면 냉장 보관이에요. 요추천자 후 4시간 동안 자위를 취해줘요. 요추천자 후에 앙하위 똑바로 머리와 다리를 수평으로 눕힌 자세를 하죠.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는요, 새우 등 자세이다.
요거 헷갈릴 거 있어요? 맨날 나오잖아요. 요추천자 시행하는 자세, 등을 구부려 새우 등자세, 끝나고 나서 똑바로 누워 앙하위, 이거죠. 객담 검사 시 객담은 굿모닝 객담,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아라 했어요. 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래를 받는 거죠. 굿모닝 객담, 굿모닝 기초체온법 기억나시나요? 인과 출산이죠. 굿모닝 기초체온법, 기초체온.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체온이 높아. 아, 그러면 나 배란기인가 하고 피임을 해라 이거였잖아요. 또 복수천자 시행 전에 배설 도뇨를 금지한다. 배설도 하고 도뇨도 해서 천자를 뽑는 것이 좋아요. 복수천자는 배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이죠. 단순 안면 산소 마스크에 대한 관리로 옳은 것은 단순 안면, 코와 입에 산소를 주는 마스크예요. 습기가 많이 차겠죠. 1. 귀 뒤에 거즈나 패드를 댄다. 2. 마스크를 턱에서 코 방향으로 씌운다.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씌운다는 얘기죠. 3. 마스크에 습기가 찼을 때 파우더를 뿌려준다. 4. 환자에게 앙하이를 취해준다. 5. 산소로 인한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의 눈 쪽 부분을 헐렁하게 해준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귀 뒤에 거즈나 패드를 댄다. 여러분 마스크 껴보세요. 귀 안 아프나요? 아프죠. 보통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으신 분이 의식이 없어요. 아프죠. 그럼 습해지죠. 물러지죠. 욕창 생기죠. 거즈나 패드를 댄다. 나쁘지 않은 답이에요. 2번은요. 마스크는 코를 딱 맞추고 입으로 끼는 거. 턱에서 코 방향이 아니라 코에서 턱 쪽으로 씌우는 게 좋다. 또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은요 건조시켜 줘야 되죠. 뭔가 이렇게 닦아줘야 되죠. 파우더를 뿌리지 않는다. 환자에게 앙하이를 취해준다. 상체를 살짝 올려주는 게 좋아요. 산소로 인한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눈 쪽 부분의 마스크는 꽉 맞게 해주는 게 좋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물품은 비제호흡 마스크다. 저농도 강추, 비강 캐뉼러, 벤추리 마스크. 요거는 저농도니까 나머지가 고농도인데 가장 높은 농도는 비제호흡 마스크라는 거. 단순 안면 마스크로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 간호보조 활동은 이런 문제도 나와요.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2~3시간마다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려준다, 건조시켜준다. 이 습기가 차잖아요. 입에서 입김 나오니까. 비강 캐뉼러를 이용한 산소요법 시 옳은 거? 비강 캐뉼러는 코에다만 산소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그래야 코에 산소가 들어가니까. 또는 비강 캐뉼러 하고 있는 사람은 입이 자유로우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마스크의 종류, 비강 캐뉼러, 비강 카테터 같은 말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코에다가 산소 주는 거 비일비재하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그 비일비재. 자주 쓴다. 이 비는 아닙니다. 비강 캐뉼러는 코비자예요. 하지만 동음 이의어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거 비일비재하다. 비강 캐뉼러 이렇게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어라.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저농도 산소를 주래요. 고농도가 나쁘대요. 단순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코와 입을 덮죠. 습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마른 거즈로 닦아주고 습기를 좀 잘 말려줘라 이거예요.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말하기 식사 불가능하죠? 입에다가 산소 주니까요. 또 부분 제호흡 마스크와 비제호흡 마스크가 있는데 고농도, 가장 높은 고농도 비제호흡 마스크라는 거. 벤추리 마스크,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벤추리 마스크. 저농도의 산소. 저농도 COPD 환자는 비강 캐뉼러, 벤추리 마스크 다 한다. 저농도 강추. 비강 캐뉼러, 벤추리 마스크, 강추, 저농도라는 거예요. 고농도의 산소는 단순 산소 마스크, 그냥 안면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 다 고농도예요. 노인 환자에게 전기 패드 적용 중 피부색이 붉게 변했을 때 우선 할 간호보정 활동은 붉게 변했다? 뭔가 화상 입은 것 같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중지하고 보고한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1번 전기패드를 제거한다. 2. 전기패드의 온도를 조금 낮춘다. 3. 전기패드 적용 부위에 더운 찜질을 한다. 4. 전기패드에 얇은 커버를 씌우고 전기패드를 계속 대준다. 5. 전기패드를 적용 부위에 그대로 두고 5분 후에 다시 피부 상태를 사정한다. 정답은요? 1번 제거한다. 문제를 없앤다. 없애고 보고한다. 중지하고 보고한다. 이게 답입니다. 온도 조금 낮춰도 이거 근본적인 해결 안 되죠. 피부색이 붉은데 더운 찜질? 안 되죠. 얇게 커버 씌우고 계속 대준다? 이거 근원적인 해결 안 되죠. 그대로 두고 5분 후에 다시 본다? 이거 너무 잔인하죠. 수술받은 환자에게 기침 격려하는 목적은
수술을 받고 이제 돌아온 환자죠. 1. 장 운동 촉진. 2. 혈전 형성 감소. 3. 전해질 균형 유지. 4. 수술 부위 감염 예방. 5.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 정답은요?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기폐, 흡인성 폐렴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모의고사에 매번 나오는 문제,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수술 직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 간호보조 활동은 1.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똑바로 눕힌다. 2. 척추 마취를 한 환자는 반자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환자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 심호흡을 제한한다. 4.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다. 5. 전신 마취를 한 환자가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배액관 있는 경우 배액관이 잘 빠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 적합하죠.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똑바로 누우면 기도에 뭐가 막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또 척추 마취를 한 환자 척추 마취했기 때문에 반자에는 피한다. 또 환자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 심호흡하세요 해야지 제한한다 아닙니다. 전신 마취 환자 갈증 호소 시에도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마취가 덜 풀렸을 때 기도가 또 막힐 수 있으니까요. 식도 위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할 내용은 어떤 거 하셔야 돼요 또는 교육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1. 검사 다음 날부터 식사가 가능합니다. 2. 검사 중에 의치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3. 수면 내시경 후 바로 운전 가능합니다. 4. 검사 전에 위장 내 기포 제거제가 투여됩니다. 5.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정답은요? 4번 기포 제거제가 투여됩니다. 이거 설명하래요. 왼쪽으로 누워서 검사해야 되고요. 식사는 편안해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아니래요. 운전은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죠. 검사물의 수집과 관리 방법은 1. 혈액 검사물은 병실에 두었다가 검사실로 운반한다. 2. 객담 검사물은 운반이 지연될 경우 상온에 보관한다. 3. 대변 검사물을 채집하기 전 충분히 배뇨하게 한다. 4. 24시간 소변 검사에서는 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본소변을 용기에 수집한다. 5. 동맥혈 기체 분석 검사물은 냉동 보관 후 검사실로 운반한다. 정답은요? 3번 대변 검사물을 채집하기 전에 충분히 배뇨하게 한다. 대변, 똥을 채집해야 되는데 계속 소변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충분히 배뇨하게 한다. 1. 혈액 검사물은 병실에 두었다가 운반하나요? 냉장 보관했다가 하는 게 좋죠. 객담 검사물은 운반이 지연되면 상온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한다.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은 버린다 기억하시죠?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는요?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냉동 보관 아닙니다. 소변 검사, 일반 소변 검사 있고요. 24시간 소변 검사, 소변 배양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소변은 버린다 기억하시죠? 24시간 소변 검사는 24시간 동안의 소변을 모아서 어떤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첫 소변은 전체 몽땅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마지막 소변까지 모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는 일회성이죠. 첫 소변을 버리세요. 여기서의 의미는요. 총 한 200cc 나온다 하면은 처음에 한 50cc는 버리고 중간부터 받아라. 150만 받아라 이거예요. 처음에 몇 초만 빼고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소변 배양 검사. 배양은요. 멸균, 무균 통에다가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 몽땅 버린다. 20초 쌌어. 20초 몽땅 버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24시간 소변 검사입니다.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흘렀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체뇨 중 이런 표시를 달아놔야 돼요. 왜? 내가 24시간 소변을 모아야 되는데 까먹고 변기에 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달아놔야 나 지금 소변 모으고 있는 중이었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소변을 버렸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상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1.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2. 커프 안에 청진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3.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4. 눈금이 10mm Hg 초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혈압 잴 때 손가락 하나 또는 2개까지도 허용됩니다. 요 정도 여유는 두고 커프를 감아야 혈압이 정상 측정된다는 거예요. 1번, 팔이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죠. 팔과 심장의 높이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다. 반비례죠. 2번, 커프 안에 청진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청진기의 위치는요. 이렇게 혈압을 쟀을 때
요 부위입니다. 상한 동맥 여기다가 혈압을 재고요. 깊숙이 넣는 건 아니라는 거.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렇게 수동 혈압계예요. 자동 혈압계 아니고 수동 혈압계 아시죠? 3번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 이거는 수축기가 아니라 이완기 혈압이죠. 그죠? 4번 눈금이 몇 속도로 빠진다? 2씩 빠지는 거예요. 2씩. 10이 아닙니다. 천천히 빠져야 돼요. 2mm Hg 이 단위까진 몰라도 초당 2씩 빠진다.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렇게 생겼는데요. 수동 혈압계예요. 수은 달린 거 또는 아네로이드 로 된 거. 수는 이제 안 쓰죠. 그래서 아네로이드 혈압계 기계식 게이지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한다. 요추천자 간호보조 활동은 요추천자 중요한 거는 새우등 자세냐 앙하이냐 이거죠. 1.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시킨다. 2. 검사 전 복부둘레를 측정한다. 3. 검사 중 심스 체위를 취하게 한다. 4. 검사 후 천자 부위를 열어둔다. 5. 검사 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눕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검사 시행할 때는 새우 등자세, 끝나고 나서는 앙하위, 앙하위의 표현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똑바로 눕는다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여기 요추천자 있어요? 없죠. 금식 필요 없다라는 거. 복부둘레 측정 이거는 복수천자죠. 심스체위? 심스체위는 뭐예요? 옆으로 이 관장할 때 눕는 자세죠. 요추천자는 새우 등자세로 등을 꼬부린다고 했었죠. 검사 후 천자 부위 닫아야죠. 그래서 똑바로 눕는 것입니다. 이 천자액이 누수되면은요, 두통,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요추천자, 요추 5개 중에서 3, 4번 사이에 이 척수의 지주막 하강에서 물을 뽑습니다. 이게 바로 뇌척수액이에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뇌척수액은 어디서 뽑냐? 어디서 뽑아요? 요추 3, 4번에서 뽑는다. 지주막 하강에서 뽑는다. 다 아셔야 됩니다. 간격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뽑습니다. 이 자세를 새우 등자세. 새우 구부린 것 같이 생겼으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요추액이 흐르면 안 되죠. 똑바로 누우면은 안 흐른대요. 평평한 곳에 똑바로 눕게 한다.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앙하위를 유지하게 한다. 척수액이 누수되면, 유출되면 동통이 생기기 때문에 똑바로 누우면 동통이 감소된다. 우리 의학 드라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에 그 어떤 시즌에 이 요추천자 한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똑바로 환자 눕혀야 돼요. 뭐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보입니다.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수술 환자 맨 처음 뭐 먹이냐? 1. 우유 2. 보리차 3. 전복죽 4. 순두부 5. 떠먹는 요구르트 제일 라이트한 거 뭐예요? 정답 보리차죠? 수술 끝나고 나서는 보리차나 뭐 차, 물 같은 거 먹입니다. 그리고 점점 난이도 있게 단계별로 갑니다. 요즘 국가고시에 이거 매번 나왔어요. 수술 후 회복 시기 순서. 물이나 보리차 먹이고 나서 유연경. 제 친구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마지막으로 일반식 먹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먹죠? 유동식은요, 소화되기 쉽도록 묽게 만든 음식이다. 유동식은요, 묽게 만든 음식입니다. 소화가 되기 쉽도록 묽게 만든 것이 유동식이에요. 그냥 후루룩 마실 수 있는 거. 미음, 스프 이런 거요. 죽은 연식에 가깝습니다. 연식은 흰 죽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죠. 경식은 가벼운 식사인데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소화기능은 정상인 환자가 씹기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사가 경식이다. 씹기 편하게 조리해주는 거 가벼운 식사 경식이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고요. 유동식은 묽게 만든 음식. 연식은 죽이 연식이에요. 또 관급식. 코찔꼬바 관급식이에요. 목구멍이나 콧구멍으로 가느다란 고무관을 넣어서 영양을 공급한다. 관급식입니다. 최근 국시에 이게 보기에 다 나왔었어요. 경식이 뭐라고요? 씹기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한다. 경식이고요. 관급식은 코찔꼬바 쓸 때 위간 영양, 비위간 영양했을 때 관급식으로 먹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고 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일단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죠. 그러면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대준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왼쪽에 대주는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왼쪽에 대주는 거 1번, 2번밖에 없죠. 이 중에서 이게 사선으로 대주냐, 이 직각으로 대주냐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정답 1번이죠. 이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한 45도 각도로 대준다 입니다. 그래야 이거 건강한 손으로 잡고 내려오니까요.
항상 그림 문제는요,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에 대준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찾으시고 나서 그 중에서 각도를 보세요. 비스듬하게 대주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손으로 숟가락을 쥐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게 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지지할 때요. 편마비 대상자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 주죠. 손상한 자. 그냥 일시적으로 다쳤어? 건강한 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시죠?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을 지지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지의 등척성 운동은 1. 무릎을 구부린다. 2. 발가락을 아래로 구부린다. 3. 다리 전체를 앞으로 들어 올린다. 4. 발바닥이 몸의 중심을 향하게 돌린다. 5.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대퇴사두근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한다. 정답은요? 5번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대퇴사두근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한다입니다. 등척성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등척 길이척이죠?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등척성 운동이 되겠어요. 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보행기를 이용하여 걷는 순서는 1. 보행기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4.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보행기는요, 이걸 아시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를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편마비 환자 보행기 갈 때는요, 항상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를 세트로 놓는다고 하면은 항상 세트 건강한 다리, 이게 바로 보행기에 걷는 순서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은 왼쪽 다리랑 보행기가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다리가 불편했어. 그러면은 왼쪽 다리랑 보행기 같이 가고 오른쪽 다리 가는 거죠. 정답 1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든지 왼쪽 다리와 보행기든지 항상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세트로 갑니다.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불편하다 하면은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세트로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고요. 둘 다 불편한 경우 이럴 때는 보행기 먼저 앞으로 딱 가고요. 그리고 한쪽 아무 쪽이나 가는 것입니다. 보행기 어디서 지지해주죠? 불편한 쪽에 뒤쪽에서 지지해줍니다. 보행기 사용 시 손의 각도 한 30도 정도. 보조자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걷는다. 지지해주는 위치.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주는 거죠. 또 일시적으로 손상한 자, 잠깐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건강한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준다. 손상한 자, 일시적으로 다친 환자는 항상 반대로 건강한 쪽을 지지해준다 이거예요.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해준다. 침상 3발씩 간호보조 활동, 머리 감기는 거예요.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해준다. 2.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둔다. 3.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4.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헹궈준다. 5. 세발 전 침대의 높이를 간호조무사의 무릎 높이로 조정한다. 정답은요? 3번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손톱 아니죠?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해 줍니다. 또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두면 안 돼요. 감기 걸리죠? 드라이기로 말려준다.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헹궈줘야겠어요. 이 침대 높이는요, 간호조무사의 허리 높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두발 간호, 침상 3발, 베드 샴푸,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한지 확인한 후에 목에 수건을 말아 대주고 목에 과도한 신전을 막은 상태에서 머리를 감깁니다. 환자를 침상의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죠. 환자의 눈과 외이도, 귀죠. 작은 수건으로 덮어준다.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더운 물로 머리를 적시고 샴푸를 머리 전체에 묻히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지른다. 항상 이거 손톱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머리에 그 혈액이 떡져 있어요. 과산화수소로 닦고 헹군다. 물 대 과산화수소는요 4대1입니다. 물이 4배 많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종류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의식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운동이다. 다리에 석고분대나 견인을 적용한 환자가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함으로써 손상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1. 등속성 운동 2. 등장성 운동 3. 등척성 운동 4. 점진 저항 운동 5. 스트레칭 운동. 정답은요?
3번 등척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다. 등척성 운동이죠. 길이가 변화가 없다. 등척이에요. 길이척 같을 등. 길이는 똑같은데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 동적인 수축이다. 관절을 사용한다. 굉장히 동적으로 근육과 근력을 움직인다. 수영,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요. 등척성 운동. 길이척이죠. 길이가 같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힘만 줬다 뺀다. 벽밀기 같은 거. 더운 물 주머니 적용할 때 간호보조 활동은 1. 주머니의 반을 공기로 채운다. 2.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3.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적용한다. 4.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5.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담가본다. 정답은요? 2번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해 줘야겠어요. 주머니에요. 공기로 반을 채우는 게 아니죠. 더운 물은 발치에는 3분의 2 정도 채우고 다른 부위는 반만 채운다. 또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데워준다. 너무 길어요. 20-30분간 지속시켜준다. 너무 길게 더운 물 주머니를 댔을 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더운 물 주머니를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건 냉찜질이죠. 혈관의 이완을 돕습니다. 더운 물 주머니 사용 금지해야 될 환자, 염증 있는 환자들,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더운 물 주머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수 돌기염, 맹장염이죠. 치주염, 이염, 귀가 아프고 뭐 치주,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운 물 주머니 중요한 거,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보아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더운 물 찜질 한 15분 정도만 해라. 발적이 생겼다 문제가 있으면 멈춰라. 냉찜질도 알아야 되죠.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쉬어라 그랬어요.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해라.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라. 요추천자 시 취해야 하는 체위는 요추천자. 요추천자가 뭐예요? 요추에서 물 빼는 거죠? 요추천자 시 취해야 되는 체위? 새우 등자세. 끝나고 나서 요추천자 후 하는 체위? 앙하위. 이거 알고 보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추천자 시 취해야 되는 자세니까 새우 등자세를 찾으셔야 되죠? 1. 등을 침상 바닥에 대고 누운 체위. 이거 앙하위 아닙니까? 2.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45도 높인 체위. 이거 뭐 트렌트 램버그 포지션인가요? 3. 침대에 바로 누워 침상머리를 높인 체위. 이거는 파울러치 체위죠. 4. 옆으로 누워 양 무릎을 가슴에 붙여 등을 구부린 새우등 모양의 체위. 새우등 자세. 요거 아니겠어요? 그쵸? 5.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다리를 벌려 다리 지지대에 올려놓은 체위. 이거 쇠석이 절석인가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답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정답 4번 새우 등자세 요것입니다. 보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쭉 읽고 다시 또 읽고 이러면은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1분 안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적용 시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혈압 잴 때 손가락 하나 정도 넣는 이유는 뭐예요? 1. 배뇨 촉진, 2. 소화 촉진, 3. 혈액순환 유지, 4. 호르몬 분비 유지, 5. 미생물 전파 방지. 정답은요? 3번입니다. 항상 혈액순환 유지하기 위해서 요추천자 직후 10세 남아가 소변 요청 시 간호보조 활동은 요추천자 할 때의 자세는 새우 등자세였지만 요추천자 직후는요 똑바로 누워있는 앙하위죠. 그래야 이 요추액이 누수되지 않고 두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똑바로 누워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요청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 이동식 변기에 앉힌다. 2.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다. 3. 유치도뉴 세트를 준비한다. 4. 침대 위에서 서서 소변을 보게 한다. 5. 누워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요? 이게 뭐 10세 남아던 성인이든 요추천자 직후에는 앙하위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소변이 나와 누워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하던지 뭐 단순 도뉴를 뽑아주던지 항상 앙하위를 유지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의치를 제거한다. 2. 치기를 취하게 한다. 3. 검사실 오기 직전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한다. 4. 전날 저녁 8시부터 금식을 유지했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중 팔다리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전도 검사, 금식 필요하나요? 정답!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한다. 심전도 검사가 뭐예요? 이 심장 검사예요. EKG라고 하죠? 이거는
금식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왜?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 이 중에 심 있어요? 없죠. 심전도 검사는 금식이 필요가 없어요. 의치를 제거한다? 이게 심전도 검사는요,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합니다. 의치 제거할 필요가 없다. 똑바로 누워서 이 심장 부위에다가 겔 바르고 심전도 체크하는 거거든요.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 피웠는지 확인한다. 뭔가 이렇게 심장이 쿵쿵 뛸 수 있어서 그런가요? 4. 전날 금식 필요 없죠. 검사 중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두경부 외상 없는 성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 인공호흡 방법은 이 두부와 경부, 목과 머리에 외상은 없대요. 이때 심폐소생술 할 때 인공호흡 방법은 1. 보고 듣고 느끼기 방법으로 호흡을 확인한다. 2.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3. 1회 호흡 동안 최대 호흡량을 불어넣는다. 4. 1초에 2회 호흡을 불어넣는다. 5. 인공호흡 후 호흡을 15초간 재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이 목에 부상이 없으면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은요, 10초 동안 2번 불어넣는다. 10초 이내에 불어넣는 거죠. 심폐소생술, 성인은 5cm가 들어가야 된다.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는 해야 된다. 30대 2가 1분 안에 한 3번은 돌아가야 1분에 가슴 압박을 100에서 120회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 불어줍니다. 10초 이내에 2번 불어주는 거예요. 가슴 압박 자세 직각으로 누른다. 손꿈치로 누른다. 체중을 실어서 누른다. 자동심장 충격기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아시죠?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인다. 이때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을 때가 언제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입니다. 24시간 소변 수집 중인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문제를 보고요.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있습니다. 굵게 가세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 싹 다 버리고 나머지 끝까지 다 모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1. 마지막 소변은 버린다. 버릴 리가 있나요? 2. 중간에 흘렀어도 그냥 받는다. 그냥 받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3.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첫 소변만 싹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요거 맞는 것 같은데. 4.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에서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5.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나오는 소변을 수집한다. 뭔가 이상하죠? 정답 뭐예요? 3번 첫 소변 버리고 마지막까지 싹 다 받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은 전부 버린다. 첫 소변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소변 한 30초 쌌어? 이거 싹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일반 소변 검사는 소변 길이가 한 30초야. 앞에 한 5초는 버리고 중간부터 받는다. 하지만요, 24시간 소변 검사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전부 버린다. 몽땅 버린다 이거예요. 첫 소변은 전체를 다 버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완전히 다 모은다. 이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염증이 있는지 뭐 있는지 검사하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류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둡니다. 왜? 까먹어서 안 모으면 안 되니까. 수집 중 흘렸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24시간 해야 됩니다. 24시간 소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에 나오는데 소변 수집 중에 소변을 버렸다면 깜빡 잊고 버릴 수 있죠?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흘렸어, 버렸어, 안 모았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24시간 소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을 수집할 때는 깨끗한 중간 소변을 받게 한다. 2. 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본 소변은 용기에 수집한다. 3. 소변 수집 중 용기를 버렸다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4.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본 소변은 수집하지 않고 버린다. 5. 소변을 수집한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어 다른 소변 검사에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중간에 소변 버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이거예요. 1번 왜 틀렸어요? 소변을 수집할 때 깨끗한 중간 소변을 받게 한다.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 전체 그냥 다 버리고 무조건 다 모으는 것입니다. 중간 소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이거는 무슨 소변 검사예요? 일반 소변 검사입니다. 일반 소변 검사. 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본 소변 전체 다 버린다고 했어요. 또 4번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본 소변까지 다 모은다 했어요.
처음에 본 소변 전체 싹 버리고 나머지 다 끝까지 모은다. 이게 24시간 소변 검사입니다. 24시간 내내 소변을 다 모으는데 첫 번째 소변만 싹 다 버린다 이거예요. 5. 소변을 수집한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요? 아니에요. 덜어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싹 다 모으는 거죠. 24시간 소변 검사. 24시간 내내 소변을 모으는데 단 한 번 버린다. 첫 소변은 전부 버린다 이거예요. 첫 소변 전체 다 버리고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수집하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다. 중간에 흘렸어. 뭐 깜빡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음날 시작해야겠죠? 24시간 요 검사물에 체뇨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둔다. 그래야 중간에 버리거나 깜빡하고 안 모으는 것을 방지하겠죠?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중 고관절의 외회전으로 옳은 것은 외회전,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럼 안쪽으로 나가는 4번, 5번 그림은 틀립니다. 4번, 5번은 답은 아니다. 외회전 정답 1번 되겠어요. 모르시면 일단 암기를 하세요. 외회전, 밖으로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내회전, 안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5번 볼게요. 내전, 외전은 뭐죠? 내전은요? 인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외전은요? 중앙선에서 멀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냥 중앙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외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전. 그래서 시스타가 옛날에 췄던 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그 노래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외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전, 내전은 뭐라고요? 밖으로 회전하는 거 외회전, 안으로 회전하는 거 내회전입니다. 외회전, 팔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도 밖으로 이렇게 도는 거 외회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내회전이 될 수가 있다. 다리도 밖으로 회전하는 거 외회전, 안으로 회전하는 거 내회전이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팔에 대한 외회전 문제도 있었어요. 이 점선이요. 여기에 팔이 있다가 실선 위로 올리는 거. 요게 외회전이었죠. 이 외회전은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직각으로 올립니다. 차렷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밖으로 회전하는 게 외회전. 내회전은 이 밖에 있는 팔꿈치를 다시 안으로 하는 게 내회전이 되겠어요. 팔을 직각으로 해서 밖으로 위로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외회전. 안으로 아래로 내리는 거 내회전입니다. 다리도 외회전, 내회전 기억하세요. 밖에서 안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게 내회전, 외회전이에요. 회전시키는 게 내회전, 외회전. 중앙선에서 가까이 오는 거 내전, 멀어지는 거 외전.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1.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까?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3. 무슨 일로 슬퍼하는지요? 4.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5.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답은요? 1번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까? 폐쇄형 질문은요? 네, 아니오로 밖에 대답할 수가 없죠? 고혈압 약 드셨습니까? 네 또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2번 왜? 3. 무슨 일로? 4. 어떻게? 5.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개방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병실 생활 안내는 1. 입은 옷을 환희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2. 병동 내 흡연 가능한 장소를 알려준다. 3. 개인의 귀중품을 외래에 맡기라고 한다. 4. 화재 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라고 설명한다. 5. 콘센트 하나에 전기 코드를 여러 개 꽂으라고 한다. 정답은요? 1번 입은 옷을 환자복, 환의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이게 적합하겠죠? 귀중품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게 좋겠고요.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안 되죠. 계단을 이용한다. 콘센트 하나에 코드는 한 개만 꽂는다.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치료적 의사소통은 치료적 의사소통 문제 중에서 뭘까요? 다시 말해줌으로써 이게 포인트죠. 반영을 찾으셔야 돼요. 1.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2.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3.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4.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몹시 싫으신 거군요. 5.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답은요? 4번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몹시 싫으신 거군요. 그 사람이 몹시 싫다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싫으시구나 이렇게 다시 말해줌으로써 반영, 의사소통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반영, 침묵, 수용, 경청 정도만 볼게요.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이나 그 말을 다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을 반영이라고 하고요.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침묵이에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침묵이고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린다, 침묵이에요. 수용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체관장 도중에 복부팽만 호소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대변을 보도록 화장실에 보낸다. 2. 관장용액을 담은 통에 높이를 올린다. 3. 복부를 마사지해주면서 관장용액을 계속 주입한다. 4. 관장용액 주입을 멈추고 관장용액 대신 공기를 주입한다. 5. 관장용액 주입을 3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 뭘까요? 정체관장 도중에 복부팽만 호소 환자 관장용액 주입을 3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체관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정체관장은 약을 집어넣어서 정체시켜 놓는 거예요. 약물관장이라고도 합니다. 항문에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치료적인 약물을 오랫동안 장내에 있어야 치료가 되겠죠. 정체관장의 종류에는 바륨관장, K엑살레이트 관장, 락툴로스 관장, 칼리메이트 관장, 5-아미노살리실레이트 관장, 스테로이드 관장 이런 것들이 있다. 락툴로스 관장은요, 간성혼수 환자에게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해주는 관장입니다. 그래서 락툴로스 관장 역시 정체관장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정체관장이 약물 집어넣어서 치료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보기 다시 볼게요. 1. 대변을 보도록 화장실에 보낸다. 약을 다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걸 다 싸내면 안 되죠. 정체시키는 게 정체관장이니까 치료를 해야 되니까. 3. 복부를 마사지해 주면서 관장용액을 계속 주입한다. 일단 복부가 너무 팽만한다 하면은 일단 정지하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속 주입한다는 틀립니다. 4. 관장용액 주입을 멈추고 관장용액 대신 공기를 주입한다. 공기를 집어넣으면 가스가 생기잖아요. 공기는 집어넣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 체크한다. 관장 자세 좌측 심스 체위.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